자존심 강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지도자들까지 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쫓아다닌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미증유의 전쟁 상황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한민국이 숨겨둔 발톱을 꺼내자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위치로 급상승한 대한민국의 현 위상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한국 방산의 모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휴전은 없다. 네타냐후 총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스라엘 총리의 담화에서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끔찍한 공격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하마스에 대한 적대 행위를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는데요. 휴전 요구에 대해 이는 야만에 항복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마스에 잡힌 이스라엘 인질을 풀기 위해선 더욱 강한 압박과 공격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총리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전격적인 하마스 공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성명을 통해 하마스 군사조직 자발리아 대대를 이스라엘군이 장악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근거지 장악 과정에서 다수의 하마스 군을 사살한 것은 물론이고 핵심 위치에 있는 장교들을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를 장악, 남부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놓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더불어 사우디에서도 휴전 협정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의 휴전 협정이 무산된 것이죠. 급진적인 시아파 무슬림으로 구성된 후티 반군은 재작년부터 사우디의 주요 시설들을 급습하는 것은 물론 드론을 이용한 거점 공격으로 사우디를 괴롭혔습니다. 사우디의 군사력이 후티 반군에 비해 압도적이지만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는 후티 반군을 제압하는 것은 어려웠기에 휴전 협정을 제안했었고 두 군은 가까스로 서로를 향한 총구를 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중동 전역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군수품이 더욱 모자라게 될 전망인데요. 20개월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까지 무기를 긁어 모으고 있기에 군수품 부족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군사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내부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스웨덴 방산조달청의 괴란 마텐손 청장은 유럽 및 미국의 수요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군사 자원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손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롯바우어 군사위원장은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통해 바닥이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이대로면 예비 보급품마저 써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죠. 가장 시급하게 보충해야 할 군수품은 여러 물품 중에서도 155mm 포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가장 탐내고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20만 발 수준인 포탄 생산량을 5배 늘려 100만 발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미 정부 역시 모자란 재고를 채우기 위해 군사계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략 알려진 액수는 33조 8,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급하게 물량을 찍어낸다고 해도 당장 쓸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미국 제조업체의 비참한 현실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미국 방산업체는 대기업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구조가 아닌 하청업체를 비롯해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가령 물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선 대기업에서 하달 명령이 내려가고 이를 중소기업이 받아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이죠. 경기가 활발하고 전쟁 물자가 계속 소비되었던 90년대와 다르게 2010년대 들면서 전쟁 물자 감축을 부르짖었던 미국은 서서히 방산 물건 생산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유물이라고 여겨졌던 낡은 부품 산업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방향 전환은 방산업체와 협력하던 미국 중소업체의 몰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술력을 가진 이들이 실업자가 되는 한편 공장은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해 먼지만 쌓이고 기계에는 녹이 잔뜩 슬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 뒤바뀐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같은 대형 방산업체가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 다급하게 중소업체들에게 발주를 넣었는데요.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폐업한 것은 물론 생산 설비까지 팔아치운 탓에 방산 무기를 만들 부품 하나 생산하기 위해선 생산시설을 새로 재건해야 했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방위 산업에 종사하던 중소기업 수는 4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0년간 15,000개 기업이 폐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만큼 미국 정부에서도 급하게 보조금 투입까지 약속하면서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돈을 투입한다고 해도 일할 사람이 없는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방산업체에 근무한 이들은 모두 퇴역하고 현재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50대 이상인데요. 젊었을 적 내던 퍼포먼스를 노년에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노하우의 전수도 끊겨 설사 미국이 자원을 부어도 물리적으로 생산량을 맞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유럽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미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지원을 이어왔던 독일 역시 급히 포탄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나 최근 급격하게 상승하는 비용 문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독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독일 라인메탈에서 생산하는 155mm 고폭탄 한 발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 한 발당 600만 원에 육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4배에 달하는 가격이죠. 결국 미국과 유럽은 155mm 포탄을 대신 구매할 수 있는 국가를 찾게 되었고 역시 답은 한국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155mm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떠오르면서 서방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포탄 보유량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가능성이 있는 우방국의 전쟁 예비 탄약 WRSA, 동맹군을 위한 전시 예비 비축물자를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1974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의 대상자로 한국이 선정되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해 있기에 미국은 한국에 155mm 포탄을 대량으로 쌓아놓았죠. 하지만 2005년 미국은 WRSA 폐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큰 위협이었던 소련이 붕괴했고 지나치게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였죠. 그러면서 한국에 쌓아둔 60만 톤에 가까운 탄약과 미사일을 헐값에 넘기게 되었는데요. 원래라면 미국 본토로 회수해 분해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양도 많을 뿐더러 비용도 많이 소모되기에 고민하고 있는 미국에게 한국에서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며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재래식포가 많이 사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 계산한 미국은 오히려 처리 비용을 아꼈다고 좋아했고 한국은 미국 덕분에 엄청난 양의 예비 물자를 공짜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 전쟁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군수물자를 지원해야 할 국가가 두 곳이나 되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진 미국은 다시 한국을 찾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극비리의 50만 발에 해당하는 155mm 포탄을 대여했는데요. 판매가 아닌 대여의 형식으로 미국은 포탄을 받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낡은 포탄 재고를 처리하고 미국에서 새 포탄을 받아 비축물자를 순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포탄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0월 25일 나토는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산 포럼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 한국을 귀빈으로 초청했습니다. 유럽 주관 방산 포럼에 한국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한국을 초청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한국이 보유한 155mm 포탄과 향후 생산될 포탄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한국이 없으면 전쟁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가운데 나토는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포탄 지원을 대가로 한국에게 엄청난 약속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지역에 방산 무기 생산 공장을 설치할 것을 유럽 지도자들이 앞다퉈 요청해온 것입니다. 한국 방산에 또 한 번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을 꼽자면 역시 국내 최대의 탄약 생산업체인 풍산입니다. 155mm 포탄은 물론이고 국군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탄약을 제조하고 있는 풍산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 탄약 공장에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탄약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평택과 울산, 부산, 대구 등 여러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까지 합치면 풍산에서만 연간 1억 발에 달하는 탄약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쏟아지는 주문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돈이 있어도 생산량을 늘리지 못해 쩔쩔매는 미국과 다르게 풍산이 즉각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차별화되는 일원화된 생산 시스템 덕분입니다. 풍산은 전 세계 방산업체 중 유일하게 완성탄의 충전, 조립, 포장부터 테스트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는 일관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부 업체의 부품 생산을 맡기는 서방 방산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는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지만 풍산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줄이고 늘리고가 자유로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으로 인한 수요 급증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죠. 또한 생산 시스템의 극한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은 최소화하고 성능은 최대화하는 전사적 생산 보전, TPM을 적용하여 첨단 반도체 회사에 버금가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기일을 철저하게 맞추는 것은 물론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사는 이뿐만 아니라 국제 연구개발 표준인 시미리아이 2.0 버전에서 최고 단계인 레벨 5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는데요.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역량평가 모델을 뜻하는 CMMI 최고 등급을 획득한 곳은 전 세계에서 9%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나 달성할 수 없는 등급이죠. 땀을 흘리며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면서 풍산을 비롯한 한국 방산업계가 쏟아지는 돈을 쓸어 담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 전체가 향후 10년간은 개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앞으로도 방산 최강국으로 명성을 떨치며 군사력 면에서 세계 최강으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